예, 건강 아이콘 36.5 2부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월드컵 열기로 대한민국 전체가 뜨겁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현 씨도 월드컵 거리 응원 좀 하셨어요? 네, 당연하죠. 이 아르헨티나전이 있을 때 응원의 메카 시청에서 진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런 같은 대사였네요. 그런가요? 예. 저는 왜 진 기자님을 못 봤을까요? 어떻게 뭐 응원하고 나서 아프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목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목 아프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 무릎이나 어깨, 특히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런 분들 네. 하지정맥류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2부에서는 요 하지정맥류 질환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강남 연세흉부외과 김재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원장님, 이 거리 응원이 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꽤 운동량이 많은가 봐요. 이런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나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다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움직이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또 무겁다고 피곤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안 움직이고 한 자리에 오래 있었을 때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쪼그리고 오래 앉아 있거나 특히 이제 그 바지가 꽉 끼는 그런 청바지 같은 것을 입고 오래 앉아 있거나 이랬을 때 많이 다리가 저리고 또 쥐가 나고 붓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거리 응원 나가게 되면 보통 2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에 한 뭐 서너 시간 네. 전에 뭐 나가서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을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리가 붓고 다리가 많이 아프고 그런 증상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자세 때문에 좀 그런 증상들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원장님 어떤 거예요? 거리 응원도 응원이지만 저도 사실 뭐 축구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월드컵 때만 되면 또 축구를 또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 축구를 오래간만에 하다 보면 그 주변에서 뭐 저도 가끔 쥐가 나기도 하고 이 쥐가 나는 현상이 아주 쉽게 발견돼요. 근데 이 쥐가 나면 뭐 사실 그냥 단순하게 넘기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증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요. 쥐가 나는 것은 어쨌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대표할 수 있어요. 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다리에 공급하게 되면 우리 근육에서 그런 산소와 영양분을 쓰고 노폐물들을 다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 노폐물이 생성이 많이 되겠죠. 많이 된 것만큼 많이 배출이 되고 많이 또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 노폐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청소하는 양이 배출되는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다리의 어떤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면서 근육이 경련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할 때 노폐물 배출이 늦어서 생기는 쥐보다도 일반적으로 운동도 많이 안 했는데 밤에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신발을 신거나 뭐 이런 이상한 자세를 할 때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쥐가 나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혈액순환 장애라면 이게 또 심장에도 무리가 가는 걸까요? 심장에 무리가 갈 정도로 문제가 될 정도라면요. 그런 쥐가 나거나 아니면 다리에 어떤 하지정맥류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뭐 당장 어떤 통증이라든가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당장 급하게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이렇게 방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심장은 그 순환하는데 부담을 네. 느끼게 되죠. 그래서 네. 기존에 뭐 심장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다른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질환을 가볍게 보지 말고 네.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의 초기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원장님 이거 뭐 쥐가 난다 이거로 해서 의심할 수 있는 혈관 질환들이 좀 어떤 종류들이 좀 있을까요? 10중 8구는요. 그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질환과 연관돼 있을 수 있고요. 그 나머지는 동맥 질환, 즉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네. 경우에는 동맥경화라든가 아니면은 당뇨 같은 경우. 어. 당뇨도 이 합병증으로 혈관이 좀 좁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오거든요. 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다른 특별한 문제 없이 다리에 쥐가 난다. 특히 자다가 쥐가 나는 경우에는 일단은 이 정맥 쪽 이쪽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요. 또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기도 한데요. 근데 가장 뭔가 문제가 되는 게 하지정맥류가 정확히 어떤 병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을 보면 아, 나는 다리가 잘 저리니까 하지정맥류인 것 같아. 나는 다리에 실핏줄이 많이 도드라지니까 하지정맥류인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게 정확히 하지정맥류일까요? 일단은 그 동맥과 정맥, 혈액 순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네. 슬라이드 좀 부탁합니다. 예. 이 슬라이드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몸의 그 다리 쪽에서 봤을 때요. 네.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동맥이 공급이 되고요. 그 동맥이 공급되는 펌프는 우리 심장입니다. 예. 하지만 그 힘으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공급되는 힘은 모세혈관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예. 그리고 우물에 물이 고이듯이 다리 쪽에 노폐물, 즉 정맥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 고인 피를 누군가 짜서 심장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줘야 되는데요. 네. 누워 있을 때는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건 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누군가 짜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바로 보셨듯이 그 종아리 근육의 이 수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정맥은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맥은 고요할 정자를 써서 정맥이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머물렀다가 예. 또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올라갔다가 머물렀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과정을 가져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항상 힘이 다시 빠져 있는 상태가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 말고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저 슬라이드는 정상적인 판막을 보여주는 건데요. 위로 올라갈 수만 있지 밑으로는 못 내려오게 어떤 혈관 안에 이런 판막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맥은 힘이 없어도 위로 올라가다가 절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려고 하면 판막이 막고 예. 올라가려고 하면 판막이 다시 열리고. 길을 열어주고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네. 늘어나 있다 보니까 막아줘야 되는 판막이 가운데 부분이 닿지를 않고 이렇게 네. 벌어지게 되죠. 스내져 있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사이로다가 역류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 판막 자체가 좀 손상이 있는 거예요. 찢어졌거나 어떤 뭐 그 저렇게 꾸불꾸불 돼 있거나 네. 저런 손상이 있을 경우에도 역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역류가 밑에서 혈관을 부풀어서 꾸불꾸불 이렇게 네. 또 정상보다 더 늘어나게 확장시키는 하지 정맥류를 발생시키고요. 또 그 역류가 밑에 노폐물을 자꾸 쌓이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하고 저리고 땡기고 쥐가 나고 붓고 하는 그런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육안적으로요. 막 꾸불꾸불 뱀처럼 튀어나온 그런 혈관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네. 유난히 이 그물처럼 파란 줄이 많이 보인다든가 네. 아니면 빨간색이나 보라색의 가는 잔핏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실핏줄들이 이 허벅지 바깥쪽이나 이런 데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다 하지 정맥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증상이 없어. 혈관은 좀 보이는데 증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보이는 혈관이 있다면 하지 정맥류고 네. 그 혈관들은 자꾸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해서 나중에는 어떤 합병증이라든가 어떤 그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겉으로 보이든
증상이 있던 모두 네. 하지 정맥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지정맥류는 심장에서 내려보낸 피를 종아리에 있는 어떤 펌프가 다시 이제 순환해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올라가다 판막 고장으로 이상으로 인해서 다시 다시 내려오는 역류하는, 그런 증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근데 원장님 하나만 좀 이거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축구를 하다가 사실 쥐가 났어요. 예. 그 친구가. 근데 저희는 이제 쥐나는 걸 아주 그냥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야, 좀 쉬고 있으면 돼 이랬는데 어떻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런 경우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응급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쥐가 난다는 거는 결국 그 부위에 노폐물이 쌓여서 어떤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죠. 그 노폐물을 다시 심장으로 빨리 보내주고 세피를 자꾸 채워줘야 그 부분의 쥐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에 고여있는 노폐물을 심장으로 빨리 되돌아가게 심장보다 다리를 많이 높여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축구장에서나 이럴 때 TV에서 봐도 쥐가 난 선수는 일단 눕죠. 네. 눕고 다리를 들죠. 다리를 든 다음에 다리의 근육을 자꾸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근육을 움직여줘야만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이 자꾸 짜서 배출이 되죠. 일종의 펌프질을 네.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누워서 무릎을 쭉 핀 상태로 놓고 발목을 꾹꾹 눌렀다가 놨다가 눌렀다가 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이 바로 그 종아리 근육을 짰다가 풀어줬다. 짰다가 풀어줬다. 계속 누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또 풀어주는. 네. 즉 우리가 펌프라는 것은 수축과 이완이 그렇죠. 반복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종아리 근육을 꾹 눌렀다 놨다. 꾹 눌렀다 놨다. 그리고 그런 쥐가 난 다음에는 통증이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네. 단기적으로는요. 많이 아플 때는 일단은 찬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근육이나 우리 몸이 운동으로 인해서 열을 많이 받았을 때는 다리에 찬물을 뿌려서 식혀주는 것이 더 통증 완화라든가 피로 회복이라든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다음 날까지 다리가 아프다. 그럴 네. 때는 약간의 마사지나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하지정맥류 어느 정도 적당한 운동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상식으로 이 하지정맥류 격렬한 운동은 또 피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런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요. 네. 안 하던 등산을 하다가 안 하던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오면서 급하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판막 고장이 속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큰 문제 없이 겉으로 어떤 문제가 없이 지내다가 그런 것들이 운동으로 인해서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네. 갑자기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그 많아진 혈류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혈관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지를 빠르게 걷기라든가 이런 운동들은 괜찮은데요. 등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줄넘기 그리고 달리기 이런 좀 힘든 운동 특히 다리가 쿵쿵쿵쿵 거려서 네. 더 역류를 가속시킬 수 있는 다리를 쿵 내디디면 올라가던 피가 갑자기 밑으로 관성에 의해서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때 판막이 고장난 사람들은 더 심하게 떨어지죠. 등산을 하게 되면 내려오면서 그 다리를 쿵쿵 딛게 되고요. 네. 달리기, 그다음에 줄넘기 이런 것들이 다리를 쿵쿵 딛게 되는 그런 운동들을 하면은 정맥류들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운동은 피해야 되는데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아까 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조 증상이 좀 있으면 내가 이런 질환이 의심되니까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사실 전조 증상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일반 분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내가 어떤 겉으로 혈관이 조금 안 보이던 혈관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다리에 갑자기 쥐가 많이 난다든가 유난히 다리가 힘들어서 서 있질 못한다든가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먼저
검사를 해보는 방법밖에는 미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어, 네, 원장님, 저는 사실 이렇게 혈관이 비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이렇게 다리가 잘 붓는 편인데 지금까지 저는 제가 그냥 몸이 약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초기 증상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면